여러분 혹시 검은 콩 좋아하시나요? 저는 검은 콩을 너무 좋아해서 콩자반은 물론이고 콩밥, 콩죽 그리고 콩떡까지 검은 콩으로 만든 음식은 모두 좋아하는데요. 콩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완벽한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블랙푸드의 인기와 더불어 검은 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육류를 대체할 정도로 우수한 단백질과 영양소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와 항산화 효과가 일반 콩에 비해 무려 4배가 넘을 정도로 대단하답니다. 검은 콩을 콩자반과 콩조림 반찬으로 드시기도 하고 서리태 콩국수나 콩국물 또는 두부나 청국장으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검은 콩은 이야기만 들어도 입맛이 돌 정도로 참 고소하죠. 맛도 좋지만 검은 콩의 건강 효능은 가히 혈관 보약과 치매 예방 그리고 암 예방에 이르기까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검은 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검은 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검은 콩을 넣고 함께 갈아 드시거나 검은 콩가루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사실 검은 콩과 우유는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요즘 검은 콩, 검은 깨, 흑임자 등 검은 색깔의 음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블랙푸드가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바로 검은 콩 껍질의 검정색소 안토시아닌이 그 핵심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기적의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에서 노화와 염증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검은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 노화 방지 효과가 더 강력해지는데요. 블랙푸드 중 색이 가장 진한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무려 9종류나 들어있으니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검은 콩에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검은 콩에는 인산 성분이 있는 것인데요.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지만 우유와 같이 드시면 이 인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칼슘이라는 녹지 않는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을 위해 우유와 검은 콩을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인산칼슘 덩어리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팔다리가 붓는 부종과 신장의 결석 그리고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특히 더 주의해서 드셔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검은 콩을 우유가 아닌 두유 또는 물과 함께 갈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검은 콩물입니다. 한때 검은 콩물을 물대용으로 드시면 뼛속의 독소까지 해독한다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챙겨 드셨는데요. 사실 어떤 음식이든 물 대용으로 드시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은 콩과 같이 약재로 사용될 만큼 효능이 강력한 음식일수록 더욱더 그런데요. 먼저 검은 콩이 여성분들께 특히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검은 콩 속에 이소플라본 덕분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소플라본의 분자 구조가 여성 호르몬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생기고 폐경기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니 골다공증과 함께 유방암과 신장병에 특히 취약해지는 것인데요. 이때 검은 콩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한가득 충전해주니 호르몬 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릿결은 젊음의 상징인데요. 검은 콩 속 가득한 이소플라본과 검정 색소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해서 젊음의 묘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검정콩을 물대용으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답니다. 검은 콩을 드시면 고소함 속에 약간의 달달함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검은 콩 속 갈락탄이라는 올리고당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고 만성 소화불량 그리고 더부룩한 증세를 유발하니 장 건강에 나쁜 것이죠. 나아가 이렇게 좋은 이소플라본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과도한 여성 호르몬 분비로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심지어 암까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검정 콩물을 물대용으로 드시기보다는 잡곡밥에 검은 콩을 넣어 식사로 챙겨 드시면 고온 고압에서 검은 콩이 푹 익어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검은 콩에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실제로 소고기와 함께 드시는 것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은 물론 특히 철분이 가득하죠. 소고기를 드시면 약간의 피맛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소고기 속 풍부한 철분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좋아 산소가 가득하고 신선한 새로운 피를 생성하여 빈혈을 예방하는 데 최고입니다. 그런데 소고기의 철분은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뚝 떨어져 버리는데요. 바로 검은 콩에 가득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혈관 속 혈전 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소화 시간을 천천히 조절해서 혈당 상승을 막으니 당뇨 예방에 매우 훌륭한 것은 맞지만 소고기의 철분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린답니다. 게다가 오히려 검은 콩의 소화 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을 소모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몸속 철분의 함량이 낮아지다 보면 오히려 신선하지 않은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하고 나아가 헤모글로빈 수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피를 체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치매 예방 그리고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 앞으로는 소고기와 검은 콩을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화학물질 그리고 발암물질 등의 독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몸속에 독소가 점차 쌓이게 되면 체내에 해독작용을 하는 간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독소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니 결국 지방간, 간염 그리고 간암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몸의 독소를 싹 없애주고 간의 기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바로 이때 검은 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기적의 해독 음식이 됩니다. 일단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가 가득한데요. 놀랍게도 이 섬유소가 체내의 독소와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게다가 검은 콩의 단백질이 간을 감싸서 보호해주니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지방간을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장내가스와 만성 소화불량까지 유발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검은 콩을 오랜 시간 불려서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용성인 검은 콩의 귀한 항산화 성분들이 모두 빠져나와 버리게 됩니다. 식초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가 4주 정도 발효한 뒤에 드시면 되는데요. 식초의 초산과 유기산이 검은 콩의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나아가 검은 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해독된 독소가 몸 안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됩니다. 요즘 왠지 몸이 찌뿌둥하니 자꾸 손발이 붓고 저리는 분들 계신가요? 식초콩은 특히 몸속의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데 최고인데요. 근육에 직접 작용해서 뻐근한 몸을 활기차게 해주고 지방 합성까지 막아주니 체중 감량 효과 역시 챙기실 수 있답니다.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김입니다. 검은 콩을 삶을 때 거품이 확 올라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거품이 검은 콩 속 건강 비밀 사포닌인데요. 산삼과 인삼에만 있을 것 같은 사포닌이 놀랍게도 검은 콩에 가득합니다. 이 사포닌은 혈관 속 끈적한 찌꺼기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최고인데요. 심장 주변의 혈관뿐만 아니라 손발끝 혈관까지 튼튼하게 하고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검은 콩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포닌에도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포닌이 몸속에 요오드를 배출시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요오드는 갑상선이 잘 활동하도록 해주는 연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요오드 연료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일을 못하니 체중이 늘고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때 검은 콩을 김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른 김 5장의 단백질 함량이 무려 달걀 1개와 비슷할 정도로 김은 최고의 고단백 식품인데요.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와 근육은 물론이고 풍성한 검은 머리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요즘 왠지 모르게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이 뿌옇게 흐려지는 듯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현상을 뇌 속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계란과 검은 콩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일단 계란 속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가득 만들어주니 두뇌가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검은 콩의 레시틴 성분은 신기하게도 뇌세포를 보호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고 뇌세포와 신경의 능력을 올려준답니다. 따라서 뇌 건강을 위해 계란과 검은 콩을 꼭 함께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깨 좋아하세요? 저는 구수한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들깨에는 식이섬유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특히 오메가3 함량은 무려 연어의 200배가량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뇌동맥 질환, 뇌졸중 등의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 성분의 분해를 촉진해 치매를 예방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들깨?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들깨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들깨 섭취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강정으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들깨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들깨로 만든 들깨강정을 간식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씹으면 입안에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면서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고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 대신 이왕 먹는 거 몸에 좋은 걸로 먹자는 생각에 많이들 즐겨 드시죠. 그런데 들깨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 틀림없지만 들깨로 강정을 만드는 순간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강정을 만들 때는 설탕 또는 조청, 물엿 등의 단순당으로 구성된 재료들을 넣고 가공하여 만드는데 거기에 들깨의 탄수화물까지 합쳐지면서 결국엔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단순당이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도록 만드는데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또 그만큼 허기가 져서 다시 음식을 섭취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나아가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몸속 여분의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해 비만, 동맥경화, 지방간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으로 인해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으면 미세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뇌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인지 기능이 약해져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들깨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은 간식으로 만들어 먹기보다는 본래의 음식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간식으로 섭취하더라도 가끔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덩어리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몸에 좋은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이 지방산은 심뇌혈관과 뇌 건강에 참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이지만 문제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만큼 산패되기 정말 쉽다는 것인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공기와 빛에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들깨 자체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산패가 쉽게 되지 않지만 들기름이나 들깨가루의 경우 껍질을 까고 가공하다 보니 외부와 접촉이 쉽게 이루어져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지방산이 우리 몸에 흡수될 경우 인체 내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DNA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생화학 생물물리학 기록의 자료에 따르면 산화된 오메가3를 지속해서 투여할 경우 간비대, 신장비대, 용혈빈혈, 염증 증가, 심근증, 대장 악성 종양세포 증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것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들기름을 각각 4도, 10도, 25도에 보관하여 관찰한 결과 25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20주부터 산패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4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40주가 지날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들기름을 보관할 때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막은 후 햇빛이 들지 않는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들깨가루 역시 마찬가지로 밀폐한 뒤 4도 이하의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열에 가열해 먹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으로 비빔밥은 물론 나물과 국 요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이죠. 그러나 들기름을 가열해서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몸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한 들기름이지만 고온에 가열할 경우 기름 성분의 결합 구조가 열을 버티지 못해 깨지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치매 등을 일으키는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정도로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의 평균 온도인 120도에서 2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산패가 시작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 속 벤조피렌은 주로 폐를 통해 흡수되는데 단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과 같은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이용해 요리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살짝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식을 먹기 직전에 뿌려서 요리에 윤기와 향을 더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좋은 들기름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는 깨를 볶거나 고온에서 압착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제조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벤조피렌이 생성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좋은 들기름을 고를 때는 볶지 않고 저온 압착이나 냉압착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가장 좋으며 향이 너무 강하거나 색깔이 진한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들깨를 통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들깨를 기름으로 짜지 않고 통으로 먹으면 가공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와 산패될 걱정 없이
들깨의 영양 그대로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다량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내 발암물질에 흡착하고 배출시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변을 부드럽게 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생들깨는 잘 씻어서 말린 후 냉동실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팬에 약한 불로 살짝만 볶은 후 간식으로 드시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로 쓸 때는 믹서기에 갈아 들깨 가루처럼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되고 나물에 묻혀서 들깨 무침을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탕이나 죽을 끓일 때는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어야 들깨의 오메가3 등의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시중에 파는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보다 직접 사서 냉동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 산패의 위험이 적고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담백한 우유와 들깨가루가 만난다면 생각만 해도 고소하지 않나요? 우유와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우유 속의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장 속에서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성장을 촉진해서 장 건강을 개선시키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우유의 칼슘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모두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유의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으로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재생을 촉진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김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 다른 반찬 하나 없어도 김만 있으면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는데요. 요즘에는 김밥의 인기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유명한 기념품이기도 합니다. 김은 근육과 신경기능 유지를 돕는 마그네슘,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피로를 해소하는 망간, 노화를 예방하는 셀레늄 등 우리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뼈와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칼슘 역시 해조류 중에서도 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대 식품영양학과에서 김, 미역, 다시마, 청각 등 해조류 11종의 영양성분을 분석했더니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해조류가 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소의 거의 절반 수준이 단백질인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소고기 못지않은 고단백 식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무지개입니다. 오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반찬 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 도토리묵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탱글탱글하고 쫀득한 도토리묵에 김가루를 솔솔 뿌려 먹으면 정말 이만한 별미가 없는데요. 하지만 사실 김과 도토리묵을 같이 먹는 것은 건강에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도토리묵의 주재료인 도토리에는 아콘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우리 몸속에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 물질을 배출해주고 도토리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며 세포 산화를 촉진하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막아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이 탄닌 성분이 김과는 최악의 궁합이 되는데요. 도토리묵의 탄닌 성분이 김의 철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철이라는 결합물로 바뀌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때 탄닌철과 결합하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있던 철분까지 끌어당기기 때문에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도토리묵과 김을 각각 놓고 보면 분명 모두 좋은 음식인 게 틀림없지만 이 둘을 함께 먹는다면 몸에 좋기는커녕 오히려 체내의 영양성분까지 빼앗아가니
그야말로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의 도토리묵은 별다른 열처리 없이 바로 조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조리하기 전에 도토리묵을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면 됩니다. 도토리묵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수용성이고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어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쳐주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끓는 물에 데친 도토리묵은 특유의 쓴맛이 제거되고 탱글탱글해져 식감 또한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데친 도토리묵은 김과 같이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맛있게 드시고 맛과 건강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많은 양의 김을 먹는 것입니다. 김을 많이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몇몇 김에 들어있는 중금속 때문인데요. 김은 맹김으로도 먹고 밥 반찬으로도 먹고 각종 요리에 첨가해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인데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의 양식장 2곳과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곳, 중도면 소재 1곳, 총 8곳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에서 발견된 중금속은 수은과 납, 카드뮴 등 다양한데, 이러한 중금속이 발견되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측하기로는 산업폐수, 농약, 광물 비료 등으로 오염되거나 김의 가공 과정에서 사용한 화학약품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조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일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해조류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에 함유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속에 함유된 중금속까지 함께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때 산업 폐기물,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러한 오염물질은 해조류에 흡수되어 축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금속이 많은 해조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서 몸에 쌓이게 되면 호흡곤란, 식욕부진, 심폐기능 부전, 신장병, 간손상, 생식기능 장애,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폐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 각종 암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과 같은 해조류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먹는 것에 주의하고 하루 섭취량은 A4용지 크기 기준 2장 이내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조미김을 먹는 것입니다. 김은 그냥 맹김을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 약간의 소금을 가미해서 만든 조미김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기름과 함께 어우러져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김에 발랐던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산패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산패된 김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면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을 매번 먹을 때마다 기름을 바르고 굽기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꺼번에 만들어 놓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미김을 구매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발라져 있던 기름은 공기나 햇빛으로 인해 맛과 성분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조미김을 대상으로 개봉 후 보관 방법에 따른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적 가치가 감소하고 눅눅한 냄새와 독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산패된 기름은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동맥경화증, 간비대증, 간세포 괴사와 치매에 이어 세포 변이를 유발하여 암을 일으키는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미된 김뿐만 아니라 일반 김에서 보라빛을 띈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보라색으로 변한 김은 이미 산패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러한 김은 버리기 아깝다고 먹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김을 구매하셨다면 되도록 짧은 기간에 소비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산패되지 않도록 보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먹다 남은 조미김을 보관할 경우
가급적 냉동고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온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고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여기에서 호르몬을 분비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작용하여 신진대사 성장 발달, 생식 정신 활동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 필요한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요오드인데요. 이 요오드는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김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실 경우 과잉 섭취된 요오드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염 또는 갑상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논문에 의하면 해조류를 거의 매일 먹는 사람이 주 2회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보다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3.8배 높았으며 해조류가 든 간식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취급하고 과다 섭취한 20세 일본 여성에게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났다가 이 간식의 섭취를 중단하자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조류를 흔하게 접하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혈액순환과 변비 등을 개선하고자 다시마 가루 같은 건강식품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갑상선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요오드를 공급하는 주요 식품으로는 해조류가 65%로 가장 많았고 절임 채소류가 18%, 생선류 4.88%, 우유와 유제품 2.9%, 곡류 2.5% 순으로 해조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김과 같은 해조류 섭취에는 유의하시고 갑상선이 건강한 분들이라도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요오드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김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김을 구우면 김에 들어있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을 굽는 시간은 30초 내외로 짧으면서 굽는 행위만으로는 영양 성분의 손실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김을 구우면 열이 가해지면서 김의 단단한 분자가 쪼개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각종 비타민의 용출이 용이해집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말린 김과 구운 김의 비타민 함량을 비교했더니 말린 김보다 구운 김에서 비타민 B2와 비타민 C의 함량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을 굽게 되면 김 색깔이 초록 빛깔로 변하게 되는데요. 김을 구웠을 때 초록빛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김 속에 함유된 피코에리트린이라는 붉은 색소가 피코시안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피코시안 성분은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혈관 기능 장애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피코시안이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구운 김의 피코시안 성분은 구취의 원인이 되는 균번식을 막고 구운 김을 씹으면서 자극되는 침샘으로 인해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김에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 좋은 비타민 B1, B2, 그리고 김에만 존재하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포피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김의 비타민 B1과 B2 성분은 뇌신경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며 포피란 성분은 소장에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막아 체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 때문에 뇌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도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김만 먹어도 좋지만 여기에 계란을 함께 먹는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계란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이 두뇌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도와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더군다나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더해주고 김에는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완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또한 이 두 음식은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드셔도 좋은 식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검은콩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